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고착 상태에 빠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의 여전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 또한 86세대 정치인을 대표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등 악재를 겪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의 등장과 민주당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지지층이 뭉치고 일부 중도층까지 견인하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상관관계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내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임명을 이틀 앞둔 24일에도 공개 행보나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고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을 위한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또 이게 어떻게 민심에 반영이 될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오늘 여러 발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한동훈 돌풍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이르겠으나 한동훈 돌풍전,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한동훈 효과는 분명 민심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3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한 결과인데요. 이로써 양당 간 차이는 8%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조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는 과정 중에 실시됐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제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게 지역별로 보면 특히 충청도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충청도 민심이 6%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에 대한 충청도 민심은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한동훈 전 장관이 어릴 때 자란 곳이 충북 청주라고 하죠.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전폭 지지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친의 고향이 충청이라며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한때 인사와 공천 등에서 정부 여당이 충청을 소홀히 한다는 소외감이 충청도에 팽배했지만 충청과 인연이 있는 한 전 장관의 등판으로 한 번 더 기대 정서가 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도 5%포인트 가깝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위기론이 불었던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심 포인트가 그간 언론에서 주목해왔던 이른바 중도층인데요. 여기서도 한동훈 효과에 따른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리얼미터와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3.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 전 장관의 등장과 민주당의 모습이 선명히 대비가 되면서 지지층이 뭉치고 일부 중도층까지 견인하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총선 호재로 여기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심이 됐든 아니면 여론 호도용으로 전략적 발언이 됐든 하여간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른바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런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하나같이 한 전 장관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실을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민주당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엔 극한 정쟁의 구태 정치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각 정당의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진보좌파는 바꾸려 하고 보수파는 지키려 한다는 한국 정치의 오랜 상식은 이제 정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갔던, 성공으로 돌아갔던 국민의힘은 혁신과 변화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었고, 반면 민주당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데 열중해 왔습니다. 실례로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뒤 이재명을 추종하는 친명체제는 더욱 굳어졌고,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줬습니다. 당 내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 86세대 정치인들이 여전히 당을 장악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 또한 민주당의 민주가 없는 절대 다수 의석을 내세운 폭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수십 년 전 학생운동 이력이 총선 공천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전대협 세대니 한총련 세대니 하는 국민들은 티끌만큼도 관심 없는 걔네들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이겼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건 이른 시점이긴 하나, 적어도 민주당이 변화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민심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한동훈의 등장 이전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구도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나,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과 예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이재명과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직 오차범위 내기는 하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및 호감도에서 이재명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 발표돼 화제를 모은 적도 있습니다. 양자 대결 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47%, 이재명 42%로 집계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여론조사 중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이른바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이 다시 팽팽해졌다는 결과의 여론조사였는데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 조사를 보면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지원 49%, 견제 41%로 나타났는데 2주 전에는 지원 37, 견제 51%였습니다. 지원로는 12%포인트나 높아진 반면 견제로는 10%포인트 낮아지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효과가 구세주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등장했다는 여론의 변화를 오늘과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어깨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의 운명이 짊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